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날 부진한 실적 발표를 내놓은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가량 증발했습니다. 매출액은 9,048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의 10%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2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의 94%를 하회했습니다. 중국 사업 부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코스RX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계약을 지난달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최소 탐사 자원량은 35억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 35억 배럴 이상일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4분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HBM3 8단뿐이며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소식에 대해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미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엔캐리 청산 이슈가 여전해 여진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연구원은 캐리 트레이드 되돌림은 50%에서 60%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세지만 마음 편히 놓을 수 없는 우리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금리나 수혜를 받아갈 것이며 이번 달 안에 렉나자, FDA 승인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떠들썩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였죠. 비록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은 오보긴 했습니다만 기대감 모아지면서 반도체 두톱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제약바이오를 불러일으켰었던 남자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제가 딱 멘트를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전문가님이 늘 강조해 주셨던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시장을 지배했다. 오늘장 언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의 남자라고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마음에 좀 결리는 게 있더라고요. 엔캐리 네. 청산 이슈인데 사실 총 물량이 이경 7,600조를 넘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직 50%에서 한 60%밖에 청산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캐리 청산 또 어떻게 보시는지 쭉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테마맵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 피부 미용, 폐렴호흡기 질환, 항암제, 치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한 가지 더, CRO, 그리고 CDMO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상하실 겁니다. 왜? 시장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 다른 반도체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종목들 여기까지만 보시는 건 지수 상승으로 추가적인 낙폭이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으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화장품은 왜 파란불을 켜고 있느냐? 아모레퍼시픽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실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매도세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까지 폭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월은 관망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은 증권사 자체가 쉬어가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떠한 이슈가 없다라고 했을 땐 거래 대금이 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엔 초전도체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불러일으켜졌었죠. 그리고 올해는 이미 8월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엔캐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낙폭이 심화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마이너스 9%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아 이제는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들 글로도 보여드리고 차트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 이어 코스피도 상승세지만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경이 넘는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자,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미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해줄 경제 지표가 부족한 데다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엔캐리 청산이 여진의 공포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주기기. 두 번째, 일본 엔화의 문제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세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런데 반도체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걸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방산주가 지수가 상승하는데 따라 올라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오늘 또 드셨을 겁니다. 빅텍과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태양절, 그죠? 북한의 태양절 때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 심리가 고조될수록 주가의 상승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 중에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었던 건 금 관련주 엘컴텍과 방산 관련주 빅텍과 스페코였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오늘의 빅텍과 스페코의 상승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랫줄로 넘어가면 전문가들은 엔캐리 청산 이슈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일본 은행인 BOJ는 지난달 31일 단기 정책금리를 0%에서 0.25%로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헤지펀드들이 캐리트레이드 투자 비중을 정리하고 있게 만든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조달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왜? 은행에서 거기까지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조달금리를 받아온 은행이 다시 한번 거기에 피를 붙여서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본이 1차 수혜를 받았고요. 일본 적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 2차 수혜를 받았고 그 자금을 국민들이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지금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한 부분이 얼마나 크게 헤지펀드 트레이더들한테 작용이 됐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5%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금리 기준으로. 그러면 은행 입장으로선 4% 이내로 받아와야 우리가 그만큼 마진을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본이 주는 게 3%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 0%에서 0.25%로 올림으로 인해서 이 0.25%가 경단위로 가게 되면 그만큼 나오는 이자가 얼마나 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주식시장과 바꿔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세금이 얼마입니까? 대충 0.24% 정도 되실 겁니다. 뭐야? 한 종목 샀다 판 정도밖에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0% 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 여기 있습니다. 추가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고 아린달 산디리아 JP 모건 체이스 글로벌 외환 전략 공동 수석은 투기적 자본, 그렇죠? 투기적 자본일 수밖에 없겠죠. 0% 금리에서 그만큼 수익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자금이었기 때문에 투기적 자본에 한정해 볼 때 캐리 트레이드들의 되돌림은 50%에서 60%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되돌림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80% 이상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8월은 더더욱이나 관망하셔야 되며 폭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가서 니케이 225 차트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35,909.7입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땐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그러면 최소한 다시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금요일 날 만들어진 저가인 35,909.7포인트 위로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윗꼬리만 달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리고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제 1차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죠. 21,636.2인데 오늘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21,295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파란색 선과 핑크색 선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야 될 자리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건 역시나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지수가 급락을 하건 급등을 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래서 안전한 자리까지 언제 올라올 건데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다져줄 건데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관점에서 대만 가건과 니케이 같은 경우 양분해서 봐야 되겠죠. 니케이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니케이는 엔캐리 사태로 인한 폭락, 대만 가건은요.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이슈, TSMC겠죠. 거기까지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어느 자리? 이 자리까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하락을 시작한 그 가격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만 가건과 니케이는 올라왔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얼마입니까? 763.69포인트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일 옵션 만기일로 인한 조금 무서움을 느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금요일 날까지도 항상 금요일 날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틀 연속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지금 잘못해서 주가 올리면서 매수했다가
지수 끌어올리면서 매수했다가 한 번 더 얻어맞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케이는 엔캐리 관련, 대만가권은 TSMC 관련, 반도체 관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뭐겠습니까? 전부 답니다. 미국에 대한 이슈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엔캐리와 관련된 이슈까지 모두 다 포함시키고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세의 영향을 받기보다 지금 현재는 니케이 지수를 따라가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어제와 다르게 상당히 큰 폭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언제? 8월 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무엇이냐?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오늘 시간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에 이미 뉴스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바이오. 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지금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의 시초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한 번 들끓을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키 맞추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갭을 띄웠어요. 예를 들어 사조대림이라고 어저께 설명했던 종목인데 사조대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9,900원이라는 가격이 고점이 나왔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 시작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들은 시작과 동시에 위로 쏘아 올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항 가격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종가가 존재한 상황에서 그 박스권에서 시초가를 시작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렸죠. 전고점을 돌파했건 아니면 갭을 띄워 시작을 했건 상관없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내일 시초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제약 바이오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미국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미국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니케이 지수가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는 근본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목 놓아 외치셨던 우리 전문가님의 말대로 오늘 시장을 지배한 쪽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흘러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를 너무나도 잘 체크해주고 그리고 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 나도 한번 이분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실전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종목 중 오늘 눈여겨본 종목 베스트 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종가 대비 상승률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 가까이에서 최대 181%까지 이 힘든 장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4월에 포착을 해주신 펩트론, 와 어제는 두 자릿수 불기둥을 그렸는데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가면서 벌써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어마어마한 성적표, 특히 펩트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르기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기본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목놓아 외쳤던 토르기법, 메가 토르기법, 오색선, 빛기둥 모두 다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안에 살짝 살펴보시더라도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도 크고요.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생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샵 0082로 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네. 와, 이거 STX 중공업 리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조선 굉장히 좋잖아요. 이미 4월쯤에 포착을 해주셨더라고요. 수익률이야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거의 벌써 50% 가까이 챙겨주고 계시던데 여러 번 AS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리뷰로 들고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뷰일까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로 종목들을 말씀을 못 드렸지만 STX 중공업이 그 자리를 명확하게 지켜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STX 중공업을 바라볼 땐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형 엔진이나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실린더 라이너, 터보 차저 등을 만들고 있고 LNGC 인슐레이션 박스까지 주요 선박용 기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소와 풍력은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7월 16일 날 옷을 보십시오. 자, 이때 입고 있었던 옷,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24일 날 입고 나왔었던 옷이 바뀌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STX 중공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가보죠. 7월 31일 날 제가 STX 중공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만들려고 옷을 지금 똑같이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조선업을 바라보고 있고 그 조선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러고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지금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파란색 저항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되는 자리, 여기에서부터는 최종 익절해야 되는 자리를 어디로 잡는다? 파란색 지지선으로 잡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만약에라도 파란색 저항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 화요일 날 그 아랫단에서 종가를 마감을 하려 한다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STX 중공업은 이미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자리를 밟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STX 중공업을 최종 익절하기에는 조금 멀리 남아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STX 중공업을 다시 설명드리는 날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 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밑으로 빠지게 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조선업 관련주들은 엔캐리에 대한 이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와는 별개로 다르게 올라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선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의 상승률은 49%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장기 차트로 봤을 땐 이미 올라설 만큼 올라섰기 때문에 언제 하락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관점인데 파란색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차트상의 지지선을 이탈할 때 혹은 그 아래에서 저항이었다가 지지가 된 자리 12,120원까지 내려올 때 손절할 수밖에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색선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됐다면 STX 중공업과 같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승률 거의 50% 가까이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았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근간은 토르기법 그리고 또 오색선에 있었습니다. 토르기법으로 어떤 종목이 정말 잘 갈 수 있을지를 잘 찾은 다음에 오색선을 바탕으로 이거를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모두 다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오색선과 토르기법 꼼꼼하게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0개 종목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그 귀한 자료라는 것은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 토르기법으로 한번 내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이스트소프트였고요. 매수가는 24,000원에 지금 현재 비중은 8%가량 싣고 계십니다. 코멘트도 있었어요. 너무 떨어져서 힘들대요.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사실 시장에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졌잖아요. 고민이실 많이 것 같아요. 멀어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R툴즈에 있는 제품군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R집도 있고요, RC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의 향후 행보를 보자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AI 관련주라고 엮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AI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보면 지금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포착됐었던 메가토르 자리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건 비중이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은 8%인데 또 8월 달이니까 8자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진입 시점은 조금 더 늦춰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8월 달에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멈춰졌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점이 찍히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A, B, C파까지 나온 상황이면 여기에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구간이 바닥이 맞다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메가토르 신호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메가토르의 가격이 12,210원입니다. 자, 12,210원으로 잡아놓고 이 가격 구간에서 놀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낸다면 12,210원 근처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10,000원 후반대까지 낮춰놓으신다면 충분히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시장이 위태로울 땐 빠르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정화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반 공사가 튼튼하게 됐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210원 알려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라라는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은 핑크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나도 한번 이거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 선, 파란 선을 직접 만드신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샵 0082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고민되신 종목 있을까요? 네, 하나솔루션. 네. 32,000원에 10%입니다. 네, 32,000원에 10% 있네요. 그러면 지금 종가가 23,000원대 형성이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던 기업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지겨워서 손절하고 싶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방송에서 좋다니까 샀는데 네. 34,000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니 그대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한 2, 3개월 이내에 진입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때 예, 그치? 제가 사니까 바로 34,000원 그 네. 정도에서 딱 여기. 샀어요. 네. 네. 이 가격을 딱 찍자마자 흘러내렸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네, 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자,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솔루션은 화학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 됐는데 기업 분석을 보면 지금 하나솔루션은 자, 케미칼 부문 그리고 큐셀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화학 관련주라는 그 누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데 이겁니다. 자, 3분기 그리고 이번 분기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잠정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올 수도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반등의 기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얼마였느냐, 언제였느냐 이겁니다. 자,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못했는데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좋게 나오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적자는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차트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1200 말고 1800으로 보면 하나솔루션이 퐁당 빠졌다가 올라온 자리가 어딥니까? 10,000원 초반이에요. 10,000원 초반. 그러면 그 사이에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을 따라와 보니까 22,0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23,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적정 주가고 23,000원이면 이미 적정 주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매도하고 반등 나오면 배 안 아프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모르니까 전문가님한테 전화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비중도 좋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절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올 때 15,000원 정도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기다리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한 번만 더 늘려볼게요. 한 번만 더. 자, 한 번 더 늘렸는데도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이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하나솔루션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000원에 동일 비중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기다려라라고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신 종목 있을까요? 예, 신흥 SEC. 아, 네, 종목명 말씀하셨으니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170원에 40%입니다. 아, 네, 12,170원에 40% 비중 갖고 계시네요.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흥 SLC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액면 받은 건데요. 네, 액면 분할 받으셨어요?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받다 보니까. 네. 회사를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믿고 그냥 놔뒀던 거거든요. 그냥 근데 믿고 제가 좀 가지고 계신 실수를 많이 거예요?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그지 매수가까지 올란가 그렇지 않으면 또 물타기를 재매수를 좀 더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네네. 매출액이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부채 비율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잠깐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유보율은 늘어났다라는 거죠. 부채율이 증가된 것만큼. 그렇다면 신흥 SLC는 2차 전지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2차 전지 외적인 것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 2차 전지 관련주라면 2023년에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네. 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네요. 그죠? 예.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중간에? 작년에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신흥 SEC는 그 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적정 주가인지 한번 또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상장된 지 1686거래일째인데 자, 최저점까지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3,750원까지 내려오면 큰일이 나지만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바로 여기예요. 네. 선을 한번 그어서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네.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인데 가격은 6,960원입니다. 그렇다면 6,960원으로 선을 그어놓고 지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두 틱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980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지수가 흐른다 하더라도 신흥 SEC는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네. 수급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물량을 보니까 월요일 폭락을 보여줬었던 월요일과 화요일에 매수를 이어나가고 오늘 조금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 매도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매수를 한 그 물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주가가 폭락했는데도.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다? 코스닥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진정한 외국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선 작전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6,380원이라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3,000원대 최저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라도 손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 기업의 근거가 뭡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세요. 주가 빠지는 거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여줄 그 내용만 보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것만 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본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380원 이탈하면 3,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버텨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번에 문자 상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 상담은 효성중공업인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32만 7천 원이고요. 비중 현재 35%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전력설비라고 해서 정말 큰 폭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가가 27만 원대더라고요. 마음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성중공업은 건설중공업으로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정말 좋게 보긴 했었어요. 정말 좋게 보긴 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효성중공업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보여줬었던 매출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매출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었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라가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제가 월요일부터도 이 종목은 이제는 그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근거의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만 500원 이 자리 이탈하면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6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너무 많이 왔거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상담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찾아오셔서 많은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오색선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권은 기본서고요. 나머지 2권은 방금 말씀드린 오색선, 그리고 또 토르기법, 메가토르기법, 빅기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매뉴얼이 2권이나 됩니다.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글자도 크고요.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토르기법이 뭔지, 오색선이 뭔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설명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뭐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뭐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와 나도 한번 저게 뭔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핑크색 지지선인데 이 핑크색 지지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추세가 상승할 때는 진입할 수 있으나 하락할 때는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TX 중공업의 차트를 보여드렸죠.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파란색 저항선이 이 구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STX 중공업의 차트는 상단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파란색 지지선이 신규 매수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최종 익절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여하는 내가 종목을 보유했느냐 아니면 보유하지 않았느냐로 갈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 방법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토르 기법이 있습니다. 이 토르 기법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포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포착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진입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한 AS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분이 멈춰지는 순간부터는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법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을 언제 진입하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바로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은 말이죠. 3시 20분부터 딱 10분 동안만 주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주문 유형을 지정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해서 주문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이라도 비중 5% 이상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르 기법에는 총 3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보여줘야 되는 거래대금,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망치 모양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캔들이 상승하고 있는 자리를 포착하는데 기준봉을 기준으로 캔들 2개 또는 3개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 있다면 그 종목은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포착된 종목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또 한번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왜? 월요일날 폭락장이 왔으니까 월요일이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제가 기준봉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포착된 종목이 있느냐? 한 종목 있습니다. 그 종목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조건 검색 실시간 0156창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5색선의 기준 중에 빨간색 선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CTC 바이오라는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종가 베팅 기준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내일 보셔야 되는 테마가 무엇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주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시장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만 할 수 있다면 CTC바이오 종가 베팅함과 동시에 5%의 수익을 앉은 자리에서 챙겨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법을 나눠드리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포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과 핑크색 지지선을 밟았다는 것. 그리고 300일과 120일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골든크로스가 되는지까지 확인하면서 분할익절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르 기법과 오색선은 하락장에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내일장도 제약바이오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일장도 시초가는 제약바이오일 겁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형성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초 가격이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이 뭐였습니까? CTC바이오였죠.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 7,170원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한다면 그 갭이 띄어진 7,500원, 8,000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상승을 보여주는지 하락을 하면서 눌리는지를 보시면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의료기기 쪽을 봐야 되는지 CMO 쪽을 봐야 되는지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컸기 때문에 내일 오전 시초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법으로 포착한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으로 앉아서 5%의 수익률을 누려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역시도 제약 바이오 쪽을 유념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에 안내판 오색선 수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코로나, 제약바이오, 피부, 미용 관련주 시장 흐름 잘 체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이 출범을 알리면서 기술력으로 엔진 시장 지위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소문도 많이 늦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기법에 사서 뉴스에 시원하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토르기법이란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입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